뉴스토파 보기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현재는 국민의힘이죠. 네. 여기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가 국회의원 후보이던 검찰 출신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 나는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요.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광욱, 황희석, 그러니까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등이었습니다. 네. 고발장에 적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31일 MBC에 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 누구였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 또 제보자 이 지모 씨를 고발해서 최강욱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윤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윤석열 캠프는 이게 음모이자 정치 공작의 소산이다. 해당 매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고요. 손중성 검사도 이 고발장 전달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건을 전달받은 당사자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최초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이후 뉴스버스에 저는 전달만 한 것 같다라고 해명한 걸로 보도가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식 해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건 전혀 문제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 송파갑에 출마한 후보자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윤 전 총장 측에서 허위 보도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또 뉴스버스 측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시 아래 이루어진 정황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자,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찰은 사실 일반적인 공익 제보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고발장을 대신 써준 건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설령 이 고발장이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건넸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을 합니다. 네. 뉴스버스에 따르면 이 고발장이 전달된 시점, 그러니까 4.15 총선을 열흘 앞둔 한 4월 3일이었는데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권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격화하던 때이고요. 이 고발장의 수신자를 보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일선 검찰청이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기재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한번 떠올려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었던 때고요. 그래서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던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의 통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고발장 수신자로 기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재한 것도 또 잘 봐야 되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부패, 경제, 선거 범죄 같은 6대 수사로 한정이 됐거든요. 네. 명예훼손 혐의만 기재했다면 사건을
경찰에 내려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여기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기재가 됐다. 이게 눈에 좀 보이는 거고요. 문제의 고발장에는 증거 자료도 첨부가 됐는데요. 증거 자료에는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의 이 과거 범죄에 대한 판결문이 포함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판결문에는 이 제보자의 실명,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범죄 사실이 적시된 실명 판결문, 이걸 이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죠. 실명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 법원에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여권은 이 당시 대검 수상이 윤 전 총장이었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발장을 전달한 걸로 보도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이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또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연결돼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윤 전 총장을 겨냥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일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 정치 개입이고 명백한 쿠데타 시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윤석열 정치 공작 게이트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민주당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국정조사나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야권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겠나. 총장이 양해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좀 어불성설이다. 윤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총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대검에서 진상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결과 감찰할 사안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야당과 야합을 해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면 이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네.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 또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최근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을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라고 반대하면서 언론 자유를 주장했잖아요. 네.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서 대권 도전을 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진상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진상이 어떻게 규명될지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대선 경선 상황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네, 내일은 대전 충남, 모레는 세종 충북 순회 경선. 그러니까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바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대전 충남 결과 발표되고 모레는 세종 충북이 발표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넘겨서 대세론의 기초를 만들겠다. 좀 만들 수 있냐? 아니면은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추격권에 머물 것이냐? 이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캠프는 여론조사상 우위를 토대로 대세론을 확산하면서 과반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순회 경선이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대의원 권리당원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충청권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충청권 선전을 계기로 빅3 부상을 노리고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 측은 권리당원 투표라서 개혁적인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김두관 캠프는 경선 초반부터 충청 지역에 공을 들이면서 균형 분권 정책을 얘기해 왔다라고 약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박용진 캠프는 이 국부펀드나 청년정부 같은 이런 공약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가 그대로 투표 결과로 확인될지 아니면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인 만큼 이 조직력의 힘이 발휘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 간의 공방이 더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단합을 호소했네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후보 간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 등은 정홍원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치우쳤다라며 사퇴 요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홍원 위원장 어제 호소문을 내고 뭐라고 했냐면 처음도 나중도 공정이란 가치를 최고 목표로 삼고 사심 없이 경선을 이끌어가겠다. 개인의 영달보다 역사에 칭송받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달리해달라 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유불리에 따른 일부 주자들의 흔들기에 대해서 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고요. 한편으론 선당 후소 메시지로 자제를 요구한 그런 호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선관위는 이미 추인된 경준위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정홍원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곧장 정홍원 위원장을 겨냥해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경선 룰을 바꾸겠다면 지금이라도 윤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가라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 과거 앙숙이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손발에 착착 맞추는 게 좀 정략적으로 보여서 홍승민이라는 이렇게 이제 비꼬는 신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 장치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에도 파열음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의 일정 보면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네, 공수처는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올해 4월 이 조희연 교육감을 입건했는데요. 공수처 1호 사건이자 첫 직접 수사였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시 교육청 압수수색 또 조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소환 조사 이걸 진행했고요. 최근에 이제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기소 결정 등을 존중한다 이런 규정에 좀 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조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 이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건, 이걸 1호 사건으로 택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요.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어떤 수사 결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